크리스탈러의 이제 중심지 이론 보겠습니다. 근데 중심지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점포 또는 점포 밀집 지역 또는 뭐라고 그래요? 그 도시를 우리가 중심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도시나 점포의 규모. 키워드가 규모는 이제 뭐가 있어요?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가 어떻게 그 규모와 공간적 배열 상태, 어떻게 도시에서 분포되어 있냐 이거죠. 말이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용은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 전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중심지가 그 규모, 고차냐, 중차냐, 저차냐, 그 다음에 어떻게 도시에서 분포되어 있느냐, 그 배열 상태를 보겠다 이거죠. 근데 나머지는 그냥 뻔해요. 당연히 고차 중심지 넓은 상권을 요구하겠죠.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대형 할인 매장들 있잖아요. 그럼 뭐 엄청나게 큰 상권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고 고차와 고차끼리는 뚝 떨어져 있는 게 그게 합리적이다 이거죠. 근데 서울에 보면은 너무 이제 치열하기 때문에 대형 할인 매장이 막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서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 군데는 이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참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는 자 편의점이죠. 편의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작은 상권을 요구해요. 그 작은 상권을 얘기하니까 저차 중심지는 작은 상권을 요구하니까 중심지 거리가 가깝다. 한마디로 그냥 한 집 건너 한 집이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건 작은 상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정도 내용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용어인데 용어. 이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배우지, 그 다음에 상권.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있는 그 주변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배우지 또는 뭐라 한다? 상권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심지라는 게 뭐예요? 각종 재화 서비스 공급기능이 집중되어 이렇게 나왔죠? 배우지의 상권에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 중심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중심지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심성의 크기에 따라서 고차, 중차, 저차로 나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대형 할인 매장은 뭐야? 고차. 편의점은 저차. 중간에 뭐요?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 애매한 건 뭐야? 중차. 뭐 서울이 고차. 그럼 뭐 의정부 정도는 뭐 중차. 그 다음에 포천이나 이런 데는 뭐예요? 저차.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거죠. 뭐 대학병원은 고차. 동네 병원은 뭐야? 저차.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요 5번, 6번, 7번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이게 잘 내요, 이거.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 범위, 재화의 도달 범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자, 그럼 최소 요구치가 뭐냐 이거죠. 좀 봅시다.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또는 뭐라고 그래요? 인구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최소 요구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점포가 유지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인구라는 거예요. 인구. 그걸 최소 요구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인구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유지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지방 상권들이 쇠락하는 이유가 뭐냐? 최소 요구치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비의 주체는요, 보면은 20대, 30대, 40대까지가 소비 주체예요. 50대만 넘어가도 잘 소비 안 합니다. 왜? 50만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노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20대, 30대, 40대가 주력 소비 계층인데 이분들이 받쳐주지 않나, 인구수가. 그 인구수를 뭐라고 그래요? 최소 요구치. 그래서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또는 인구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소 요구 범위라는 건데 한마디로 범위가 나오면 거리가 나오면 됩니다. 범위가 나오면 최소 요구 범위, 거리, 재화의 도달 범위, 거리예요, 거리. 그 거리인데 거리가 상권의 크기죠.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최소 요구 범위라는 게 있고 하나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 요구 범위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판매자가 그렇죠? 점주가 정상 이윤을 얻을 만큼 초과 이윤이 아닙니다. 초과 이윤이 아니라 무슨 이윤? 정상 이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이윤이라는 것은 편의점이다. 그럼 편의점의 점주가 한 달에 200~300원 나와야 내가 이걸 한다 이거죠. 그 이상 나오면 좋은데 최소한 나는 200~300원 빼야 되겠다. 그럼 그걸 정상 이윤이라고 그래요. 얻을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들이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한마디로 최소한의 매출액이 확보되는 그 경계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따라 여기가 점포가 있다면 이만큼의 이제 지도에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의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기 단골이라는 얘기죠. 단골. 단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와서 사주는 거죠. 그럼 그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그 매출액이 정상이윤 정도 뺄 만큼의 매출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최소 요구범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점포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최소 요구치가 확보가 안 됐고요. 두 번째, 최소 요구 범위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최소 요구 범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장사를 해도 매출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상 이윤이 나올 정도의 매출액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계속 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문 닫는 거죠. 뭐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최소 요구 범위, 한마디로 정상 이윤만큼 얻을 만큼의 소비자들이 거주하는 공간 또는 경계까지의 거리를 최소 요구 범위로 하고,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게 뭐냐면 중심지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한의 범위예요. 최대한의 거리예요. 최대한의 뭐요? 거리. 그러니까 따라서 이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그러고 여기가 되면 이제 수요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점포의 상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여기 점포가 있으면 일단 최소 요구 범위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확보하지 않는다? 그럼 정상이윤도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뭐. 그 다음에 최대한의 범위가 있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최대 상권이죠. 여기가 최소한의 상권. 그렇죠? 최소 요구 범위. 이건 최대 상권을 뭐야? 재화의 도달 거리.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수요가 0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안 온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점포까지 가기 위해선 교통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통비. 우리가 이제 뭐야? 배달이 있잖아요. 이 모형이 만들어졌을 때는 배달이 없던 시기예요. 배달이 없던 시기고, 이제 아마 인류상 배달을 해준 데가 우리나라가 최초일 거예요. 철가방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 배달의 효시 아닙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되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이때 당시에는 배달이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점포까지. 그럼 뭐가 들어가? 교통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먼 데서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별거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내용이죠.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돼요. 특징을 보면 고차일수록 숫자가 적고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라는 하나를 보면 대형 할인 매장은 편의점에 비해서 숫자가 적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심지 간의 거리는 멀다는 건 뚝뚝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네는 뭐 대형 할인 매장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러 개 중에 한 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적자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이제 치명타를 입은 데가 홈플러스 아니에요, 지금. 치명타를 입은 거죠, 이게. 따라서 이제 결국 뚝뚝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다. 그리고 저 차들은 작은 상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로 인접해 있고 숫자도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서울이라는 데를 봅시다. 서울.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숫자가 적죠. 저 차는 겁나게 많잖아요. 왜? 한 집 건너 한 집이 편의점이니까. 저 차 많잖아요. 저 차는 숫자가 많고 저 차에서 그 차로 갈수록
숫자는 적어지는 거죠. 점포의 숫자는. 그렇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이에요. 소매 인력이나 중력이나 같은 말이에요. 용어부터 해야 되겠네요. 인력 또는 중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해요? 끌어당기는 힘을 아이고 잘못 썼네요. 힘. 요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력 또는 중력이라고 그래요. 인자가 당길 인자예요. 힘력자.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왜 소매 인력이냐? 소매점이 점포와 소매점이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멋있게 뭐라고 그래요? 소매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점포가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밝힌 사람은 레일리거든요. 그러니까 레일리의 뭐야? 소매 인력 법칙. 그런데 이 모형은 아이작 뉴턴이 있단 말이에요. 뉴턴의 중력 법칙 또는 만유인력 법칙을 응용했단 말이에요.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자,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좀 이따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그 소매 시설로 유인되는 소매 거래의 어떤 소매 거래의 비율은 끌어당기는 힘은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인구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이 제곱이. 왜 그러느냐? 이거는 이제 아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자에 있을 유자, 인력, 끌어당긴다. 모든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죠. 이걸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그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힘,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이 뉴턴은 뭐라고 그랬느냐? 거리 제곱. 그다음에 분자는 뭐야? 질량이라고 했다면 질량이 뭐예요? 무게입니다, 무게. 그러면 요게 A분의 B다 라고 하면 여기 이제 뭐 C다 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 C하고 A는 플러스 관계예요. 그다음 B하고 C는 마이너스 관계예요. 이건 뭐 상식적인 거죠. 무슨 말이냐? 죄송합니다. 반대로 했어요. 제가 왜 이럽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약간 요거는 마이너스 관계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관계고, 요거는 플러스 관계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자,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분자가 일정할 때 분모가 커지면 C값은 작아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분모가 일정할 때 분자가 커지면 C값은 어떻게 커져요? 이게 뭐 우리가 분수식에서 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분수식에서. 그러니까 따라서 분수식에서 분모와 C값은 어떻게 돼요? 서로 마이너스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반비례. 그 다음에 분자와는 뭐야? 비례. 플러스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은, 중력은 질량에는 뭐야? 비례하고 거리 제곱은 뭐야? 반비례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예요. 뭐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뉴턴이 그렇게 얘기해.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물리학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갖고 알고 싶지도 않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수식 생각하면 돼요. 분수식에서 분모와는 마이너스 관계고 분자와는 플러스 관계니까 분모는 거리 제곱 마이너스, 분자는 질량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질량에 대신 뭘 집어넣은 거냐? 이 양반은 이제 레일리는 인구라고 넣은 거예요. 인구. 인구와는 비례 관계, 거리 제곱과는 반비례 관계. 이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죠. 그러면 설명을 하면 여기 A라는 중심지가 있고 B라는 중심지. 소개하는 건 이렇습니다. 두 개의 중심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C라는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C라는 마을에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없거나 대학이 없거나 대학병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A와 B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학병원도 있고 대학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C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A 아니면 B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대구하고 부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구가 있고 그럼 대구는 경북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은 경남이잖아요.
근데 포항도 울산도 그쵸? 다 경남이에요, 그게. 그런데 울산인이 그 옛날에 한 50년 전에 울산인이 그 울산, 포항 이쪽 경주 분들이 경주, 포항, 울산이 비슷한 지역입니다. 여기 분들이 다 대구로 갔어요. 공부하러. 왜냐? 대학이 부산 아니면 대구인데 부산은 가기가 교통편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대부분 어디서 나왔어요?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 교통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접근하기가 대구가 훨씬 더 용이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분들 보면은 지금은 이제 60대 이상이죠. 그분들 보면 대부분 경주 또는 뭐 울산 이런 쪽인데 그 출신 학교가 대구 쪽이 많았어요. 부산이 아니라. 그 이유는 이제 그 교통 때문에 그런 건데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A 아니면 B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A가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B도 끌어당깁니다. 이거를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그래요. 끌어당기는 힘은 어떻게 되는 거냐? A의 끌어당기는 힘은 이 거리 있잖아요. 이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여기 인구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 도시니까 인구에는 비례한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고 이건 뭐야? B의 끌어당기는 힘은 이 거리 있잖아요.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B 인구에는 뭐야?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가져간다네요. 그 이거를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제곱에 비례하고 인구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틀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이도 하루 내두기도 하는데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이런 얘기죠. 뭐 너무나 간단한 얘기예요. 너무 멀면은 가기가 그렇잖아요. 멀면은 가기가 그쪽 도시에 가기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데 가고 왜 많은데 가느냐? 그래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많은 20대들이 어떻게 해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잖아요. 왜 집중이 돼요? 지방에는 뭐 직업이 없다는 얘기지. 공무원 빼고는. 그러니까 어디로 와요? 다 수도권으로 오니까 지방은 뭐야? 젊은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은 뭐야? 계속 인구가 집중이 되는 거고 이렇게. 따라서 결국 인구 많은 데서 직업도 생기고 직장도 있고 장사를 하더라도 매출이 나오는 거지. 인구가 없는 데 가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이죠. 거리 제곱에는 뭐야? 여기. 자, 끌어당기는 힘은 거리 제곱에는 무슨 관계? 반비례. 인구, 면적과는 뭐야? 비례가. 그래서 도시로 얘기할 때 인구가 되고요. 점포로 얘기할 때는 이제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요건 모르셔도 돼요. 원래 레인의 공식은 이 공식이 맞아요. 이 공식인데, 이 공식으로 이제 계산 문제 풀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이건 사실 레일리 공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허프 공식이에요. 근데 그냥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된다 이거죠. 됐고,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 이거 풀어야 되는데요. 자, 앞으로 이 공식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분모는 뭐예요? 거리 제곱, 반비례. 분자는 뭐야? 인구, 비례.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알고, 요거만 알면 이제 그냥 공식에다 대입만 하면 그냥 끝나요. 또 계산기 갖고 들어가니까 계산 문제 싫어하는 분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요.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요. 이게 계산기. 그거 누르면 돼요. 그냥 공식에 대입을 못해서 그렇지.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컨버스라는 사람인데 이 컨버스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냐? 상권 분기점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상권 분기점이 뭐냐 이거죠. 레일리의 모형을 더욱 발전시킨 거예요. 레일리는 그냥 각각의 중심지가 인구 유인 비율 또는 끌어당기는 힘만 계산해 냈단 말이에요. 상권을 자르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상권을 자른 사람이 누구예요? 컨버스예요. 컨버스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상권 분기점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2번에 뭐서 나왔어요? 블라블라 경계 지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할 수 있다. 즉 A 중심지와 B 중심지 간의 경계 지점, 상권 분기점을 딱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하여 더욱 발전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형이에요? 레일리가 형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레일리가 처음에 소매 인력 또는 중력 법칙을 얘기하고 그걸 좀 더 발전시킨 게 누구란 얘기예요? 이 컨버스예요, 이게. 컨버스가 더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두 개의 점포가 있으면 그 경계 지점, 상권의 경계 지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식 갖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 이게. 이것만 외우면은 35회 때 작년이죠? 뭐 계산 문제 하나 맞힌 거예요, 그냥. 너무 땡큐지, 이거. 왜요? 이 공식에다 넣으면 되니까. 이 공식을 위해서 외워야 된다 이거죠, 이게. 여기 뭐 논문 뭐 내용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 모셔야 됩니다. 이거 몰라도 되고. 그냥 요 공식은 외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공식이. 일단 전체 거리예요. 일단 외우셔야 돼요. 암기하고 시작해야 돼요. 전체 거리 나누기 1 플러스 루트예요. 루트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 없고요. 루트도 여러분들 이 계산기 있잖아요. 이 계산기로 다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암산으로 돼요. 웬만한 거는. 자, 그래서 전체 거리 나누기 1 플러스 루트예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전체 거리 나누기 1 플러스 루트.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전체 거리 나누기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 루트 값만 넣으면 되는데 루트 값은 뭐냐면 A 기준이다. 그럼 뭐야? A분의 B. B 기준이다. 그럼 B분의 A. 두 개의 중심지가 나오니까요. 그럼 A로부터 이 말 나오면 아, A분의 B구나. B로부터 그럼 뭐야? B분의 A구나. 그러면 이제 A의 인구, B의 인구 또는 중심지, 점포를 했을 땐 면적이 나와요. 그 면적을 대입하시면 돼요. A의 면적과 B의 면적. 인구가 나오면 A의 인구, B의 인구. 이것만 대입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럼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A라는 중심지가 있고 B라는 중심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거리가 한 10km 된다 이거 10km. 그러면 상권을 나눠 먹을 거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분기점이 여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그럼 이 지점이 이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A의 상권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A 가서 소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안 간다는 얘기예요. 뭐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쟤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B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딱 나눠졌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상권이 나뉘어진 지점. 그래서 경계 지점, 상권 분기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식이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별거 없죠? 그래서 이제 근데 외워야지. 이게 좀 그렇잖아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의 상권 분기점, 상권 경계 지점. 이건 외워야 된다 이거지. 방법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나중에 이 공식 알잖아요. 계산 문제 나오잖아요. 그냥 대입만 하면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 이런 거 놓치면 곤란해. 여기 나와잖아요, 이게. A하고 B가 있다. 전체 거리를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여기가 상권 경계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네, 이렇게. 요 DA. D가 뭐냐면 디스턴스, 거리라는 얘기예요. A의 상권, DB, D의 상권. 요 거리 금방 계산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사실 세 개의 모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외우셔야 돼,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되냐? 여기 보세요. 허프니까 히읗이잖아요. 확률이니까 히읗이죠. 아, 허프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 확률이 나와야 돼요. 말 필요 없이. 그러면 여기서 확률이 뭐냐? 확률이 뭐냐 이거죠. 확률이 이게 확률이다 이거죠. 자, 소비자가 여기 나오죠. 여러 개의 점포 중 대상 점포를 선택할 확률입니다. 결국 이게 뭐야? 시장 점유율이라는 얘기예요. 시장 점유율이 무슨 뜻이냐? 소비자가 있잖아요. 점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정 점포를 선택할 확률. 확률이 50%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시장 점유율도 50%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시장 점유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시장 점유율의 본래 의미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빈칸이 없나? 여기 요소해야 되겠구나. 원래 이런 얘기예요. 소비자가 이제 여기 거주한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여기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도시에서 말이에요. 점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종의 점포들이 동종, 같을 동, 종류 종자. 같은 종류의 그 뭡니까? 점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이다. 그 치킨집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개 있잖아요. 뭐 교촌 치킨도 있고
뭐 BBQ인가 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 개란 말이에요 이게. 편의점도 저희 동네에 몇 개 있어요 그냥. 걸어가면 다 5분 거리에요 5분 10분. 다 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지 이게. 그럼 여러 개가 A, B, C가 있다. 그죠? 그럼 여기 소비자들이 A에다 몰빵을 치지는 않는단 말이죠. 편의점 예를 들어 보면 저도 두 군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른 거 살 때는 뭐 A를 가다가 담배 살 때는 B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냐? 담배는 B만 팔아요. A에 안 팔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로 가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확률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개의 점포가 있으면 이 소비자들이 여기를 선택할 확률. 그 선택할 확률이 뭐예요? 확률이 의미하는 게 A 점포의 뭐야? 시장 점유율이다 이거지. 그럼 이 시장 점유율을 알면은 매출액은 그냥 나온 거예요. 자, 그건 내가 금방 해드릴게요. 따라서 시장 점유율 또는 매출액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다.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 찍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뭐 나오죠? 시장 점유율, 매출액 금방 구할 수 있다. 영어로 이제 논문 제목이에요. 이게 논문 제목인데 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또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 세 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거리, 경쟁하는 점포의 숫자, 그다음에 면적 요 세 가지.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허프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 세 가지가 그 특정 점포의 확률을 결정한다. 그래서 확률을 결정한다. 시장 점유율을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소비자들이 여기 거주하고 있고 점포가 A, B, C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가까운 데 가지 먼 데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까운 데 가죠. 주차하기 편한 데 가죠. 일단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잖아요? 100원, 200원 뭐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이 거리. 소비자가 거주하는 공간과 그 점포의 거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뭐냐? 경쟁하는 점포의 숫자 좀 이따 하고 면적이 좋다. 면적. 면적이 커야 진열된 게 많고 선택의 여지가 큰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가죠. 왜 그러면 진열되어 있는 게 많지 않은 데는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선택의 폭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기 위해서는 뭐야? 매대 면적도 커야 되겠지만은 주차장 면적도 널널해야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면적, 거리. 그 다음에 이 경쟁하는 점포의 숫자라는 건데 만약에 B 혼자만 있다. 그럼 시장 점유율은 100%예요. 독점이라 하죠. 이게 A 혼자 있으니까. 그러다가 B가 생기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요. 내가 올라가고. 왜요? 일로 간단 말이지. 또 생기죠? 또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경쟁하는 점포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 점유율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쟁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경쟁 들어오면 그만큼 매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확률 또는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뭐야? 거리. 두 번째, 면적, 경쟁하는 점포의 숫자. 이거 시험에 잘 냅니다, 여러분. 별 표시하고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도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하고 똑같아요. 단지 이제 점포가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면 이거는 허포가 되는 건데, 이 공식도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그때 푸는 요령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공식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식은. 이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항상 공식 요거 계산할 때, 레일리나 허프 모형 계산할 때, 분모는 뭐죠? 거리, 제곱. 분자는 뭐야? 인구 또는 면적입니다. 알았죠?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지금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몰라도 된다. 그러나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요걸 가지고 다 응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이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 상업 입지론인데 이 상업 입지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그 다음에 컨버스의 상권 분기점, 마지막으로 허프의 확률 모형. 요 4개의 모형. 이 4개의 모형은 이 4개의 모형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뭐 모르죠. 누가 나올지 뭐 어느 형이 나올지 뭐 어느 형이 나올지 뭐 레일리 형이 나올지
컨버스, 작년에 컨버스 형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뭐 올해는 뭐 허프 형 나올래나? 그건 저도 잘 모르죠. 그건 10만이 알 뿐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넷 중에 이제 형이 제일 큰 형 큰 형, 작은 형 알아야 돼, 이게. 제일 큰 형이 레일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 작은 형이 누구예요? 순서대로 컨버스고, 막내가 허프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크리스탈로는 빼고, 독일 사람이라 빼고, 미국 사람들은 이 세 명인데, 레일리를 더 발전시켰다, 컨버스. 레일리와 컨버스 더 발전시켰다. 그건 뭐야? 허프. 이렇게 첫째, 둘째, 막내.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편안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